안녕하십니까. 저는 마그넷 포렌식 아시아 지부 한국 담당 장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엑시움 3.0 더 빨라진 디지털 증거물 연관 분석법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랜비트사의 설립자 김진국 대표가 발표와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참석자분들이 재시청할 수 있게 녹화되고 있으며 이메일로 링크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세미나 중에 궁금하신 사항 또는 질문은 발표하면 옆 고투웹이나 채팅박스에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온라인 세미나가 종료된 후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국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시엄 3.0 더 빨라진 디지털 증거물 연관 분석법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플랜비트 김유국입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 엑시엄을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SMS를 끊으신 분도 계시고 SMS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SMS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시면 엑시엄이 3.0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 오늘은 3.0 이후에 변화된 것 중에 핵심 기능들을 살펴볼 거고요. 쓰시면서 이제 간단한 팁들, 어떻게 하면 수집이나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넷 포렌식스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실 예전에 이게 IEF, 인터넷 에비던스 파인더라는 이름으로 도구가 있었다가 이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현재는 엑시엄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사실 엑시엄이 될 거고, 완벽한 디지털 조사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향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엄이랑 다른 포렌식 도구를 한번 비교해 보면 대표적으로 엔케이스나 엑스웨이나 FTK 같은 도구가 있겠죠. 근데 전통적인 도구들의 약간 공통점은 이게 파이스템 기반이죠. 파이스템을 해석하고 그래서 파이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만 파이스템 상에서 아티팩트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 아티팩트를 상세 분석하는 거죠. 근데 내가 찾은 아티팩트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찾아낸 아티팩트 외에 이제 분석을 다 하시면 비할 땅이나 미할 땅에서 이런 아티팩트를 보고까지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도구들은 파이스템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분석되는 결과, 찾으시는 아티팩트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그넷 엑시엄을 비롯해서 최근에 나오는 도구들은 대부분 아티팩트 기반이죠. 그래서 파이스텝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아티팩트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다만 그래서 또 단점은 파이스템을 또 상세하게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파이스템에 기반으로 모든 걸 처리하셨던 분들은 사실 최근에 엑시엄 같은 도구를 보시면 약간 뭔가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달라진 것들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우신 그런 면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 관점 자체가 많이 틀린 도구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보시면 포렌식 팟캐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포렌식 업계의 각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수상, 어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어워드가 발표됐습니다. 올해의 디지털 포렌식 툴에도 이제 마그넷 포렌식이 선정됐는데, 마그넷 포렌식에서 이제 IEF, 인터넷 에비던스 파인더가 나온 시점부터 2013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계속 올해의 도구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DFIR 조직, 이 조직도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마그넷 포렌식스 팀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에서 이건 이제 각종 포렌식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통 투표를 하는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마그넷 포렌식 팀과 마그넷 포렌식 제품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 판례에서도 최근에는 이 마그넷 포렌식스 사의 제품들의 결과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큰 판결에서는 이제 마그넷 포렌식스 사의 창업자분이 가서 이 법정 증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엑시엄의 핵심 기능으로 살펴보면요. 다양한 소스에서 우선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이 복구 기능이 단순 파일 복구, 블럭 단위의 복구가 아니라 이제 카빈까지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고 느끼시는 게 액시엄이 굉장히 약간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빙을 수행한다는 게 핵심 기능이다. 그 다음에 분석을 다 하게 되면 이 아티팩트, 분석 결과물로 이 연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커넥션이라는 기능으로 연관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 이 같은 타입 같은 경우 같은 아티팩트에 다 나열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아티팩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그 하나의 메뉴에 있는 아티팩트 전체들을 사실 눈으로 다 분류할 수 있는데 또 아티팩트에 대한 이해가 적으시면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같은 카테고리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액시엄을 사용하실 때 그 아티팩트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하시면 관련 있는 데이터를 내가 뭐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도구가 알아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절약된다. 사실 이거는 뭐 호불호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느리다고 무겁다고 느끼시는 거는 사실 이 액시엄에서 카빙이라고 하는 게 파일 단위 카빙이 아니고 블럭 단위 카빙이 아니고 특정 파일에서는 바이트 레벨로 카빙을 해주거든요. 사실 그런 방법 치고는 전체 분석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은 겁니다. 이거를 뭐 여타의 엔케이스 같은 도구로 사실 이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얼마가 걸릴지 사실 가늠할 수도 없는데 나름 액시엄 그래도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죠. 그리고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사를 하실 때, 프로세스를 돌리실 때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한하시면 돼요. 제한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사실 분석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끝내실 수도 있죠. 우선 데이터 복구 관련해서 액션 컴퓨터를 살펴보면요. 컴퓨터는 뭐 대부분 윈도우 베이스로 이용해서 이제 대부분의 아티팩트들이 지금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을 기점으로 맥 아티팩트도 사실 굉장히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포렌식을 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볼라틸리티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볼라틸리티를 내부적으로 사용해서 메모리와 PC 분석을 같이 하시면 이 둘 간의 볼라틸리티에서 분석된 결과와 PC에 분석된 결과를 또 연관시켜서 분석을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패스워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레이키 제품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최근에 이 그레이키 제품에서 획득한 이미지를 해석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 SMS를 계속 유지하시면 아시겠지만 매 업데이트마다 굉장히 많은 모바일 앱들이 추가되고 있죠. 다만 단점은 이제 한국 관련 앱들이 사실 추가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이런 앱들이 빨리 추가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빠른 업데이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여 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용의자나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보하였다고 하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아카이브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그 아카이브된 파일에서 다시 분석 결과를 액시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데이터 식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석 결과들의 이런 분류나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마그넷 A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 분류를 해준다거나 채팅 내역 같은 경우 이것도 채팅 내역의 대화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기능도 현재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시간을 절약하는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이 타임라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부터 계속 있었지만 이 커넥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분석 결과를 내가 일일이 엑셀이나 별도의 도구를 이용해서 커넥션 관계를 따로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XML이라는 도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커넥션 해준다. 물론 이제 모든 걸 커넥션 해주진 않죠. 커넥션 해주려면 서로 간에 연관성을 매칭시킬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는 매칭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이걸 사용자가 하다 보면 사실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를 판단했을 때, 파악했을 때 그거와 매칭되어 있는 주변의 다른 증거들을 좀 빠르게 찾아갈 수 있죠.
그러면 마그넷 엑시엄 3.0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건 맥OS 아티팩트가 추가됐다는 건데요. 맥 이미지를 엑시엄에 로드하시게 되시면 이제 맥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아티팩트들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맥 분석 기능은 최근에도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아티팩트도 사실 다양한 부분이 추가됐는데 대부분 다 업데이트입니다. 이미 윈도우 아티팩트는 이전 버전에서 충실히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걸로 보면 MS 엣지 크로미움, 최근에 이제 MS에서도 엣지 브라우저를 크롬 기반으로 쓰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는 베타 버전으로 사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최근에 윈도우 10을 업데이트 하시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사실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롭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3.0 이후에 지금 업데이트가 4번, 지금 3.4 버전까지 나왔는데 사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모바일 아티팩트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앱이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빠르게 분석을 했으면 좋은 그런 앱이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클라우드는 이미 이전 버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3.0 이후에 추가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슬랙이 있겠죠. 국내에서는 슬랙과 함께 최근에 잔디 같은 사실 협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저희에서도 잔디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잔디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루빨리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관련해서 최근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분석을 하려고 계속 업데이트 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맥을 지원한다. 과거에 맥 같은 경우는 맥 전용 포렌식 도구나 이런 걸 쓰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엑시엄 하에서 맥까지 분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APFS, 최근에 새롭게 나온 애플 파이 시스템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파싱하고 파이 시스템 탐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파일볼트 2로 강화됐죠. 이거에 대해서도 복화를 지원한다거나 다양한 맥 아티팩트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능,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지만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슬랙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정당한 크리덴셜이 있으면 클라우드에 요청을 해서 해외에선 대부분의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디스커버리 때문에 이런 사용자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 로그인 하신 다음에 메뉴 찾아보시면 내 데이터를 아카이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시엄에서도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으면 그거를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가져오고 또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주는 기능까지 탑재해 있죠. 그 다음에 타임라인 기능. 타임라인이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 로드 타임라인, 현재는 플라서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 슈퍼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실 텐데요. 최근에 슈퍼 타임라인 플라서가 업데이트 되면서 오류가 좀 많습니다. 이 타임존 적용하는 데에도 오류가 좀 생기고 있고요. 아티팩트 파싱하는 데도 좀 오류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예전만큼 업데이트가 또 자주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타임라인 기능은 사실 엑스웨이도 이벤트라는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다른 도구에서도 이 타임라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긴 하는데 이 엑시엄에서 3.0부터 추가된 이 타임라인은 지금 나와 있는 사실 제가 써봤던 모든 통합 포렌식 도구의 타임라인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소의 슈퍼 타임라인을 굳이 안 쓰셔도 빠르게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들의 전후 관계나 사건과 관련된 아이템을 빠르게 선별하거나 상세 분석 대상을 선별하는데 이 엑시엄 타임라인만으로도 거의 사실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는 저희 뒤에서 데모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청법이 있지만 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미국만큼 사실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이런 해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엑시엄 라이선스가 없어도 마그넷 홈페이지 가시면 프리툴,
프리트리를 한번 가보시면 사실 이 앱 시뮬레이터 말고도 뭐 램을 수집하는 거나 웹페이지를 그림 파일로 저장해 주거나 이런 유용한 프리툴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앱 시뮬레이터인데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떴으면 모바일에서 APK 파일 그리고 그 APK 파일에 의해서 생성된 모바일 데이터를 이 시뮬레이터에 같이 입력으로 주시면 이걸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앱 데이터를 로드해서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실 보여주는 거죠. 실제 이 모바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물론 뭐 저희도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지만 모든 앱이 다 가능하진 않아요. 이 앱의 인증 수준에 따라서도 바로 로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인증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DB 같은 경우가 이 필드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손쉽게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엄에서도 이제 최근에 뭐 삼성 리커버리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싱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레이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최근에 사실 엑시엄을 보면 PC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추가할 대로 대부분의 아티팩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의 모바일 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능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앱도 굉장히 많이 추가될 거다. 그래서 저희도 사건 분석하면서 사실 엑시엄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해서 이미지를 분석할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앱이 좀 적을 수 있지만 해외 케이스 같은 경우 사실 분석을 하면 해외의 QQ 메신저부터 해서 중국에 쓰는 수많은 메신저에 대한 채팅 메시지가 다 복구가 돼서 사실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기능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잘 되도록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모바일 앱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좀 적용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거 분석을 하는 좀 고급 기능으로 다이나믹 앱 파인더. 사실 지원을 한다고 최대한 지원하지만 모든 앱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앱 파인더라고 하는 수집할 때 체크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식별해주고 이런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각각의 필드를 제가 편집을 쉽게 해서 이 엑시엄, 이그지민, 뷰어에서 그 결과를 같이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개별적으로 SQLite를 다루실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별도로 하셔도 되지만 이 엑시엄 하에서 그런 분석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앱의 SQLite도 내가 중간중간 필드들을 커스터마이즈 해서 뷰어에서 같이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그넷 AI라고 해서 최근에 뭐 하죠.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림이나 채팅들을 분류를 해줍니다.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파일 파싱이라 그래서 사전에 지원하지 않는 파일 같은 경우 우리 회사에서만 쓰거나 우리 특정 제품에 종속된 파일 포맷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DRM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DRM 된 파일을 선별하고자 하면 DRM 같은 경우 고유한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니처들을 이 파일 파싱 할 때 커스텀으로 넣어주시면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그니처가 함께 같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어느 정도 커스텀이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엑시엄 3.0 이후에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데모를 통해서 팁이나 이런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마그넷 엑시엄의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여서 뭐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케이스를 만드시겠죠. 케이스를 뭐 저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건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보고 옵션이 사실 각 도구마다 있지만 대부분 이 보고서 기능을 그렇게 또 잘 쓰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고유한 또 내부적인 조직마다 그 보고서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증거 소스로 이동하시면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 클라우드 요 세 개에서 증거를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대부분 사실 모든 기능을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쓰실 때 윈도우에 뭐 현재 인식되어 있는 거나 증거 로드, 볼륨 섀도 복사본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걸 받게 되면 볼라틸리티를 통해서 분석도 가능하다. 이미지를 한번 로드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세그먼트된 나머지 이미지들도 로그가 돼서 이렇게 볼륨을 해석해 줬고요. 그럼 이때 사실 엑시엄은 카빙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이트 스트링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레코드를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엑시엄이 느리다고 하시는데 이때도 이 100메가 영역은 사실 윈도우 비스타 이후로 포맷하시면 자동으로 잡히는 부트 관련된 영역입니다. 여기에 사용자 데이터가 있지 않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제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볼륨의 슬랙인데 이 두 개 합쳐서 현재 20기가 정도 되죠. 전체 디스크 사이즈에 비해서 이 할당된 영역 자체가 굉장히 적다. 그럼 분할되지 않는 공간에 이전에 파티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시면 좋지만 이미 사실 할당되어 있는 공간이 전체 사이즈를 커버하고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도 사실 제거하시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검색 유형을 전체, 빠른, 섹터 레벨, 맞춤형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뭐 전체로 하시는 게 일반적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커스텀, 맞춤형으로 바꾸게 되시면 이 중에서 내가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죠. 그렇죠? 보시면 이게 단순히 다른 포렌식 도구처럼 그냥 파일이나 폴더만 해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 파일이나 수합 파일, 페이지 파일, 그리고 할당되지 않은 공간들,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영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카빙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하시면 우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느린 것도 일반적으로 카빙을 별도로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엑시엄이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시면 전체로 돌리시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이걸 커스텀으로 하셔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대상을 사실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지 않고 사실 전체를, 디스크 전체를 카빙하겠다고 했는데 느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렇죠? 느리게 본인이 설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맞춤형 설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그 어떤 도구보다도 사실 카빙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시면 전체로 돌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세 분석하는 화면들이 쭉 나오게 되죠. 컨테이너나 키워드 추가할 수 있고요. 해시 값도 사전에 설정하실 수도 있고 채팅 범주화, 이게 이제 채팅 관련해서 이런 성이나 유괴 이런 걸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진 동영상 분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분석해서 이게 음란물 관련된 사진인지 아니면 뭐 무기와 관련된 건지 건물과 관련된 건지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 아티팩트 찾기가 이제 약간 커스텀한 기능인데요. 기존 엑시엄에서 지원하지 않는 앱들, 그런 앱들에 대해서 이 엑시엄이 추가 아티팩트를 찾도록 허용하시면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다 검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SQLite를 보통 이제 필드나 약간 데이터의 변환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걸 사용자가 변환하도록 제공해주고 변환하신 다음에 마그넷, 이그지민, 뷰어에서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려진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 확장자나 시그니처로 다 분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뭐 DRM이나 특정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파일이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편집하시면 여기다가 커스텀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더라도 엑시엄에서 파일을 분류하거나 시그니처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증거 소스에서 이 검색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실 이 아티팩트에 대해서도 우선
보통 이렇게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명확하게 포맷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오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오탄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모두 지우개 하신 다음에 본인에 맞는 아티팩트를 선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 P2P 같은 경우도 사실 보고 싶은 아티팩트가 뭐 토론토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렇게만 선택하시면 되죠. 전체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택하신 결과는 프로필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에 분석할 때 해당되는 프로필을 로드해서 이전에 선택한 것만 분석하실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사실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이거를 분류해서 선택을 꼭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분석으로 이동해서 증거 분석을 하시면 같이 요 이그지민 브라우저가 뜨게 되고요. 분석하는 도중에 이제 요 결과들을 열람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분석과 열람 요 조사하는 게 같이 메모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요 분석하는 컴퓨터가 약간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여유롭게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물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이그지민 요 뷰어가 뜨면 요 케이스 대시보드 이게 가장 먼저 나올 텐데요. 왼쪽에 케이스 정보들 케이스 파일에는 로그 파일을 열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케이스에 추가된 증거에 대한 거 그래서 전체를 로드해서 보실 수도 있고 특정 증거만 이 소스에 대해서만 증거 보기 위해서 특정 증거물에 대한 결과만 보실 수도 있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케이스 분석하시면서 쓰는 태그 그리고 이런 뭐 키워드 검색 결과 암호 및 토큰 미디어 분류 이런 것들이 이 대시보드에 다 포함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사실 이 아티팩트 뷰어죠. 제가 지금 노트북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걸리는데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티팩트 뷰어고 이 아티팩트들이 사실 하나의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티팩트를 보실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체제에 세부적인 아티팩트를 누르시면 그 아티팩트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충실하게 이 테이블에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표시해 주는데 여기 아티팩트로 묶여진 운영체제 항목에서도 사실 버튼을 누를 수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 하위에 있는 사실 아티팩트들을 이 지금 18만 개죠. 18만 개의 아티팩트를 정형화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아티팩트는 항목, 유형, 범주, 날짜, 시간. 사실 이렇게밖에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상위 카테고리를 누르실 거냐, 하위를 누르실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점프 목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점프 목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석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 나온 것들 중에 이런 부분이 파싱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인코딩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전체를 컨트롤 A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일괄적으로 바꾸셔도 되고 내가 특정 요 필드만 선택해서 요거에 대해서만 인코딩을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인코딩을 변경하시면 이게 지금 연결된 경로이기 때문에 연결된 경로에 대해서 한국어 뭐 EUCKR이나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글들이 보이게 되죠. 사실 이 부분들은 지원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링크 파일 같은 경우 이 로컬 베이스 패스랑 그리고 커먼 패스인가요? 이 필드마다 인코딩 방식이 틀려요. 한글 같은 경우에. 하나는 UTF-8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는 EUCKR, 하나는 유니코드를 쓰고 하나는 EUCKR을 쓰기 때문에 뭐 사실 해외 외산 도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기 어렵죠. 그래서 링크 파일을 분석했는데 한글이 제대로 나온다? 그럼 그 도구에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구에서는 이제 커스텀하게 요 전체 필드뿐만 아니라 여기서 분석되는 각각의 필드들 다 인코딩을 제가 커스텀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적절하게 하시면 한글이 표현 안 되는 것도 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 이 아티팩트가 어디서, 어느 소스에서 파신된 건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별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열보기를 하시면 분석되는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석을 사실 효과적으로 하실 거면 최근에 나오는 와이드 모니터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 이용하시면 사실 한 화면에서 이렇게 가로 스크롤을 하지 않고서라도 분석하는 게 용이하죠. 약간 노트북에서 이제 케이스가 물려서 프로세스가 종료가 안 돼서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링크 파일을 눌러보겠습니다. 링크 파일 누르면 여기도 이제 인코딩이 깨지게 되죠. 이런 인코딩도 적절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 링크 파일을, 이 도구 자체가 사실 카빙이라고 하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택한 모든 아티팩트에서, 모든 데이터에서 링크 파일을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스를 보시면, 이 실제 링크 파일에서 가져온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신 점프 목록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점프 목록도 사실 내부는 다 링크 파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점프 목록에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서 요거 보시면 요거는 BR당에서 카빙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링크 파일 같은 경우 이렇게 정상적인 링크 파일, 그리고 점프 목록 내부에 있는 거, 그리고 카빙된 거. 이게 사실 여기 혼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필터링 하셔야 되죠. 이 복구 방법에 대해서 요거를 이 열에서 필터링 해서 나는 이게 정상적인 링크 파일이면 사실 파싱된 거거든요. 파싱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시면 실제 유효한 링크 파일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유효한 링크 파일에서 파싱된 결과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아까 259개 중에 117개가 사실 이렇게 파싱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다 링크 파일 결과에서 나온 거죠. 카빙된 거 빼고. 그래서 요거를 뭐 적절하게 아까 카빙된 걸로 찾으실 거면 카빙된 거 중에 소스에 unallocated 이렇게 찾으시면 아예 BR단에서 복구된 것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자체가 데이터를 아티팩트를 파싱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빙이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혼재해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파일과 복구된 파일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티팩트의 특징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사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보시거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석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외장 저장 장치 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커넥션 기능, 커넥션을 빌드한 상태예요. 그래서 빌드가 안 돼 있으면 빌드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커넥션 보기 해서 이 필드에서 이 경로를 볼 것이냐, 시리얼 번호냐, 볼륨 레이블이냐, 볼륨 네임이냐, 소스냐. 저는 링크 패스로 커넥션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드라이브의 아몰레드 기밀,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커넥션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거를 해서 이 드라이브에 대한 것만도 식별이 되고요. 관련된 장치나. 그리고 요 프레임도 식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로를 잘라서 아몰레드 기밀이라는 걸로만 식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셀이 아몰레드인데 이거 말고 아몰레드 기밀과 관련된 이 드라이브의 아몰레드 기밀과 관련된 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아몰레드 기밀과 관련된 분석된 결과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에서 봤던 것들, 그렇죠? 근데 봤던 걸 또 봤더니 아몰레드 기밀이 이제 2에서 열람된 것도 있지만 여기에 요거는 공유 폴더인가요? 공유 내문서에서 보인 것들이나 여기 C에도 보면 여기 밑에 아몰레드 기밀이라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거. 이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만약에 동일한 파일들 이게 유출이 되면 안 되는 파일이라고 하시면 둘 간의 시간 정보나 시간의 역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면 이게 USB에 먼저 있었던 게 로컬로 넘어온 건지 로컬에 있는 게 USB로 넘어간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을 식별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아티팩트를 찾으시면 이 분석된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커넥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찾지 않고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되고요. 메일도 한번 볼까요? 메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 여기 다양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블랙스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커넥션을 한번 보시면 이 블랙스파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블랙스파이를 통해서 이메일들이 다 식별이 되죠. 그렇죠? 블랙스파이가 이 메일을 보냈던 거. 제가 보낸 사람으로 지금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기준으로 보냈던 사람이 이렇게 2명이 있는 거죠. 여기 다시 이동이라고 하는 지메일로 가시면 이 사람은 이런 2명의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박찬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면 분석된 거를 자동으로 커넥션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이걸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고급 분석가라고 하면 사실 이걸 직접적으로 찾으셔도 돼요. 근데 약간 초보 분석가들, 이 커넥션을 연결하기 어려운 분석가들은 사실 이 기능이 굉장히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0 이후에 추가된 사실 가장 좋은 기능은 이 타임라인 기능입니다. 전체 증거에 대한 이 시간 타임스탬프 소스를 여기 다 보여주고요. 이거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쭉 가셔서 내가 특정 시점 뭐 2013년 이때의 시점의 데이터를 보겠다. 이때의 시점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타임라인 항목으로 쭉 출력이 되죠. 여기에는 사실 다양한 흔적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날짜로 이동하셔서 특정 시점을 이동하시면 돼요. 2012년, 여기 언젠가요? 2012년 12월 02일. 이렇게 하시면 해당되는 위치로 가게 되고요. 여기 01이 없기 때문에 03부터 나오죠. 특정 시점에 발생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징을 했네요. 그 이전에는 이런 파일들을 열어봤고 이 이벤트가 지금 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여기에 리스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점만 정확하게 아시면 그 위치에 가서 빠르게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고 여기 타임라인 범주를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 전원장치 USB 흔적만 보고 싶다. 그럼 USB와 관련된 흔적들이 이벤트 로그에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스트리도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 하나면에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누르시면 이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여기 오른쪽에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 이벤트에 대한 사실 구조를 어느 정도 아시면 굳이 이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아티팩트 화면으로 안 넘어가시고도 이 화면에서 이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실 수 있죠.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난 삭제된 파일만 보겠다.
하시면 여기 달러 로그 파일을 파싱해서 달러 로그 파일에 파일 딜리티드라고 하는 이벤트만 쫙 갖고 와서 지금 2014년 8월 9일부터 8월 9일 9시 때까지 삭제된 파일들을 여기 다 분류를 해주죠. 그렇죠? 물론 달러 로그 파일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포함하지는 않긴 하지만 그런 이벤트도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브라우저가 여기서 뭐 크롬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라우저를 쓸 수 있죠. 그런 경우 여기에 통합해서 여기에 파이어폭스 기록,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기능 이런 것들을 시간 순으로 다 통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해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파일 프로토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파일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그걸 브라우저에서 열어본 거예요. 크롬에서도 PDF 뷰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PDF를 크롬으로 열 수 있죠. 그런 경우 이제 파일 프로토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로컬에서 열어본 파일, 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탐색기에서 열어본 파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히스토리 이렇게 파일 프로토콜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브라우저로 열어본 게 아닐 수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아티팩트 특징을 약간 아셔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실 수 있지만 이런 브라우저 관련된 거를 다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시점으로 내가 특정 시점으로 가서 그 시점의 기준으로 전후에 브라우징 한 것들을 상세하게 좀 보시거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아티팩트들을 다 분류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행도 보시면 프로그램 실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악성 코드 관련해서 이 호환성 캐시, 심캐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심캐시를 갖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련된 흔적, 자동 실행 목록, 그리고 뭐 유저 어시스트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키, 이런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실행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키들의 항목을 다 뽑아와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사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실행한 파일들을 빠르게 좀 선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라는 걸 좀 잘 쓰시면 아티팩트, 증거물 분석한 다음에 빠르게 시점에서 사용자가 한 행위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3.0 이후에 추가된 대표적인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뭐 이따가 장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사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라서 간단한 기능 소개 정도 드렸는데 혹시나 분석하시면서 이런 기능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시거나 이런 기능이 타 도구 대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이후에 나오는 설문조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다음 웨비나에서는 그 주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진국 대표님 발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웨비나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재시청하실 수 있는 비디오 링크와 설문조사는 이메일로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설문조사에서 김중국 대표가 방금 언급했듯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온라인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며 엑시움 체험판 신청은 마그넷 포렌식스의 홈페이지 또는 아니면 김중국 대표에게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